미국 공군 정보장교가 반역을 결심하면 그 여파는 단순한 배신 행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우려는 2013년에 이란으로 귀순한 전직 정보장교 모니카 윗의 사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녀는 적대 세력과 공유할 의사가 있었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윗이 외국의 적대 세력으로 전향한 것은 그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료 군인들과 요원들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이들은 동료들의 엄격한 기밀 유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무와 배신 사이의 미묘한 경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모니카 엘프리다 윗의 삶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윗은 1979년 4월 8일 텍사스 엘페소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자신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여겼습니다. 1997년 18세의 나이에 그녀는 미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복무 기간 동안 윗은 비밀 및 1급 비밀 국방 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정보, 방첩 작전,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 내 정보원과 비밀 요원의 실제 신원을 밝히는 중요한 인적 정보에 관한 핵심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2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윗은 국방어 학원에서 훈련을 받으며 페르시아어를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윗은 여러 차례 파병을 완료하며 기밀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신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초기에 윗하사는 크레타 해군 기지에 주둔한 95 정찰 비행대 소속 항공 암호 언어 분석가였습니다. 2003년 3월 20일 적대 행위가 시작된 후 3주 동안 치열한 전투 작전이 벌어졌고 그 기간 동안 윗은 보잉 RC-135V W 리벳 항공기에서 공중 승무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탁월한 공헌을 한 윗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로부터 항공 메달을 수여받았으며 부시 대통령은 그녀의 용기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변함없는 임무 수행에 대한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2003년 11월 윗은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전출되어 미 공군 특별수사국 OSI에서 특별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범죄 수사와 방첩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 파병되어 중동에서 기밀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진행 중인 방첩 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 정보원의 실명, 그리고 이들의 모집에 관여한 미국 요원들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특별 접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윗은 군복무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디에고 가르시아, 그리스, 이라크, 카타르 등 여러 지역에서 근무했으며 항공 메달을 수상하는 것 외에도 공군 표창 메달 3개와 항공업적 메달 3개를 받았습니다. 윗의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그녀는 모범적인 장교였으며 그들은 당시 그녀가 최악의 방식으로 자신들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그녀가 이슬람교로 개종하고자 했던 바람이었던 듯합니다. 그녀는 나중에 공군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려는 자신의 바람에 대해 저항과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이 결국 군을 떠나기로 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그녀는 기술 중사로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의 후반 내내 윗은 메릴랜드에서 국방 계약업체인 부지 앨런 해밀턴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녀는 자신의 언어 및 문화적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이란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세네가 페더럴 시스템즈의 중동 담당관으로 합류하여 전 세계 외국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감한 방첩 작전을 감독하고 조정했습니다. 2010년 윗은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의 직책을 떠났고 1급 비밀 SCI 보안인가를 상실했습니다. 군 경력이 끝난 후 그녀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추가로 학업을 이어가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여 중동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시기 동급생들은 그녀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히잡을 쓰기 시작했고 그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으며 이는 그녀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그녀를 내성적이고 소외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일부는 그녀를 극단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란의 핵에너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직면했을 때 위트는 이란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어떤 암시에도 거의 모욕을 받은 듯 보였고 이어지는 논쟁에 진심으로 화가 난 듯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위트는 드론 공격, 초법적 살인, 그리고 아이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잔혹 행위에 자신이 관여했던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해외 근무 시절 상사들이 보여준 극심한 무능함의 반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미국 군대 내에서 성희롱을 용인하는 문화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2월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정부는 위치 미국을 배신하고 이란으로 망명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모니카는 할리우드주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 행사는 미국의 도덕적 가치를 비난하고 반미 정서를 조장하는 강한 반서구적 수사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반유대주의적 견해를 공유하고 홀로코스트 부정 등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이란에 있는 동안 윗은 자발적으로 차량에 임했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이 미국 군 출신임을 밝히고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비판을 표명했습니다. 그녀의 발언과 이슬람으로의 개종 사실은 그 달말 이란 텔레비전에서 방송되었습니다. FBI가 위덱에 경고를 내린 직후 그녀가 이란 정보기관의 포섭 대상임을 알렸고 윗은 미국 당국에 자신이 이란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윗은 미국의 이란인 언론인이자 방송인인 마지아르 하셰미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윗은 하셰미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란 정보기관의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윗은 하셰미와의 대화에서 정보 데이터를 유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하면 나는 그냥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스노든처럼 행동하거나 심지어 러시아로 망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공군 복무 시 자신이 중대한 전쟁 범죄라고 표현한 일들에 가담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명했습니다. 2013년 7월 조사 결과 윗은 자신의 방첩 활동 시절 동료들을 페이스북에서 찾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특히 특수 접근 프로그램에서 함께 일했던 요원과 또 다른 동료의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3년 8월 28일 그녀는 두바이에서 테헤란으로 비행기를 타고 공식적으로 이란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계획을 모르고 2013년 여름 이에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프가니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있으면서 영어를 가르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안전을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고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FBI의 실종 사건 조사를 통해 윗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졌습니다. 2013년 이란에 도착한 후 윗은 숙소를 배정받았고 이란 정부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컴퓨터 장비를 제공받았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윗은 미국 국방부 근무 시절 알게 된 극비 특수접근 프로그램의 코드명과 작전 살부 사항을 이란 당국에 공개하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심각한 위반 행위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밀 정보 작전까지도 노출시켰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윗은 여러 개의 허위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면서 전복 활동에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신분을 이용해 윗은 자신이 이전에 함께 일했던 미국 정보 요원들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이른바 타겟 패키지라고 불리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이란 정보기관의 모집에 도움이 될 철저한 프로필과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윗은 미국 정보요원의 실제 신원을 공개하고 방첩 활동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충격적인 행동은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FBI 국가안보 담당 수석 부국장은 그녀의 폭로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는 미국 정보기관 내의 취약점을 드러냈고 요원들의 안전과 기밀 작전의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2016년 미국 이란 해군 사건 당시 체포된 미국 해군 선원 10명의 신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나라 간의 외교 관계를 긴장시킨 널리 보도된 위기였습니다. 2019년까지 위치, 포스포러스로 알려진 사이버 전쟁 그룹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그룹은 참, 키튼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그룹은 정교한 해킹 기술과 고위 인물 및 조직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스포러스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와 관련된 계정에 8월과 9월 동안 침입을 시도했다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크크런치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와 마크 샌포드 2명뿐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이버 침입의 잠재적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까지 중앙정보국 내 일부 관계자들은 위지 단순히 정보원들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의 중요한 정보 수집 활동까지 방해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9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고 연방지방법원에서 대배심이 소집되어 모니카 윗과 4명의 다른 인물에 대해 연방법 제18조에 따른 8건의 혐의를 심사했습니다. 이 봉인된 기소장은 2019년 2월 13일에 공개되었으며 간첩행위, 사기, 그리고 방조 및 교사 혐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2월까지 윗은 여전히 미국 체포영장에 따라 수배 중이었으며 당국은 그녀가 이란에 거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하셰미는 그녀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니카 윗은 한때 미국의 가장 민감한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녀가 자신의 경력을 바쳤던 바로 그 체제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내부자 위협이 초래하는 심각한 위험을 강조하며 충성심과 이념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은 한 신뢰받는 개인이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장 큰 위험이 종종 시스템을 침입하려는 외부인이 아니라 이미 그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내부자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뚜렷이 상기시켜줍니다. 2026년 5월 현재 위트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FBI는 그녀의 체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20만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처형.